대결은요, 우리 북한에서 고양이와 쥐다 이렇게 불릴 만큼 정말 엄청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을 뒤흔든 세기의 라이벌. 북한 최고의 라이벌 도시 평양과 함흥. 두 도시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을 시작으로 평양 무게도 전차와 함흥 무게도 전차, 평양 대극장과 함흥 대극장까지 음식은 물론 지역 시설들마저 경쟁적으로 만들며 팽팽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70여 년간 계속되었다는 두 도시의 악연. 그것은 평양 출신의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방 후 북한 정권이 세워지던 시기 해외에서 활동했던 해외파 김일성은 북한 국내에서 항일 투쟁 활동을 해왔던 국내파 함흥 세력을 차별했고 정치적 갈등에서 시작된 두 도시의 치열한 세력 싸움이 결국 지역 감정으로 발전되어 70여 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 북한을 뒤흔든 세기의 라이벌. 북한 최고의 앙수 평양과 함흥. 과연 그 승자는? 와, 저는 함흥이 저렇게 도시인지 몰랐어요. 시골인 줄 알았어요. 전 평양만 발전된 도시라고 나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다음에 제일 큰 도시가 함흥이고 사람 제일 많은 데도 함흥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뭐 라이벌 돼서도 그렇지만 김일성이 45년도 10월 달에 북한에 돌아왔을 때는 개선했을 때는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중국공산당 소속이었습니다, 여기가 다. 그러니까 오기섭이라는 사람은 함경도 공산당 도당위원장을 했고 김일성이는 평안남 도당위원장 했고 같은 계열인데 오기섭이가 김일성이 상당히 깔보였어. 이 상대를 안 해줍니다. 자기는 왜냐면 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 있을 때 소련에 가 있을 때 나는 국내에서 항일투쟁에 내가 오기섭이 나다 하고 상당히 자기를 내세워 국내파로서 상당히 내세워주고 김일성이 인정 안 해주고 평안남도 공산당을 인정 안 해줍니다. 아예 무시해버리고요. 김일성이가 함경도 가족주의, 지방주의를 뿌리 뽑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지역 감정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건 교시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모든 간부 사업을 할 때에 군관을 10명을 뽑는다 하면 그 중에 3명 이상을 함경 사람 끼우질 않게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뿌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조선의 태조왕 이성계가 함흥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함경도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역모를 한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소나 단기간에 함경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 거기가 다 함경도 사람 낸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걸 철저히 경계를 하는 거죠. 지금 지역 감정을 지도자가 그냥 당적으로 그걸 뭐라고 했냐면 김일성이 함경도 사람을 많이 간부로 선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렸다고. 그런데 되게 그것치곤 되게 발전을 했네요. 함경도가. 그러니까 그냥 막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지역이 되게 그래도 발전하게 허락은 했나 봐요. 뭐 짓고 이런 거. 그거는 원래 함흥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남쪽에 더운 물과 북쪽에 찬물이 나와서 모이는 그 지역이 돼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수산업이 발전하고 어족장도 많고 일정 때는 그게 공업 지역으로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큰 대공업단지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도 함흥을 저기를 많이 현지들 갔는데 공업도시거든요, 함흥은. 주체 공업을 자랑하는 게 6,000톤 프레스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10,000톤 프레스까지 만드는 게 그게 함흥에 있는 용성기계공장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흥남 비날론 공장.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랑하는 기계공업이나 이제 그 섬유공업이든 그걸 다 함흥에 있어요, 실제로. 좀 더 보태고 싶은 게 함흥하면 우리 국가과학원의 분원이 또 함흥에 자리 잡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공업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게 마약을 제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흥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속설 같은데 이게 옛날 역사를 따질 때 우리 그 신라 시기에 함경도가 유배지였거든요. 반역을 저질렀거나 뭔가 있었던 사람이 다 함경도로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후세가 바로 함경도 사람들이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경도 지역은 일정 시기에도 거기서 이제 또 흥남항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자들이 많은 투쟁을 했었습니다. 흥남부두가 예, 그 함흥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네. 국제시장 영화에 그렇죠. 예, 예. 철수하던 곳이 바로 네. 그리고 6.25 전쟁 때도 보면 흥남항, 그 6.25 전도 보면 흥남항에서 대고 남한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난이라고 보기라도 원래 자기 지역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속설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김일성 시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 구도 이런 거는 서로 지역이 그렇다 한다 치더라도 지역 주민들 간에도 그런 약간의 어떤 지역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하죠. 북한도 평안도나 항해도 사람들은 저 함경도 사람들하고 상당히 결혼도 안 시킵니다. 결혼도 안 시켜요? 그거 이제 이 마을에 저 함경도 사람이 하나 이제 평양 이제 마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왕따 당하죠. 왕따 당하는 거지. 아 함경도 사람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게 신의주랑 함경도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의주랑 예를 들어 뭐 평양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래쪽에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항해도 이쪽하고 이쪽 함경도, 양강도, 장항도 사람들하고 웬만해서는 잘 섞이질 않죠. 아, 동서간에 갈라져 있구나. 예. 저희 동네는 인제같이 앞쪽에서 온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줌마들이 수다에도 끼어 앉아요. 아, 오히려 또 함흥 내에 있는 사람은? 네, 함흥 내에서는 앞쪽에서 오는 분들은 수다에 끼어도 안 주고 작게 얘기해서는 그렇고 크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와도 군대에서도 왕따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경도 어머니들이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이제 배치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배치 받은 곳이 평안도나 항해도다 그러면 엄마가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게 몸 건강히 잘 다녀라 이 말이 아니라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제발 그 항해도 평안도에서 제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아니, 제발 이거 진짜. 싫어해? 아니, 이거 혹시라도 그 지역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할까봐. 아니 똑같아요. 원래 다 그렇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어렸을 때 왔던 아라 씨도 알아요, 이 얘기를? 평안도 사람들은 일하기가 싫어하고 그리고 좀 게을러요. 내숭이 많고 말할 때도 막 엄청 간사해요 좀.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 이제 함경도 쪽의 사람들이 방학 되면 어린애들이 놀러 와요. 그때만 해도 평양에서 콩사탕하고 그 팔자형으로 생긴 오뚜기 과자라고 있었어요. 네. 애들이 들고 다니면 그 함흥 애들이 어떻게 붙어서인지 그 아파트 애들 그거 다 뺏어 먹어요. 저희 무산 쪽에는 그 황해도나 평안도에서 군인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가요. 그러면 여자들이 거기 가서 시어머니들한테 엄청 구박받아요. 왜냐면 황해도, 평안도 여기 어머니들은 함경도 여자들은 정말 세고 드세고 남편 완전 잡는다고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니,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는 냉면 국물이냐 비빔이냐 뭐 이거 생각했더니 물냉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너무 놀랐어요. 북한은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역 감정이 되게 세고 언론에서도 많이 뭐 노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큰 문제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구나 이게 아니고 막 자유자재로 저 띵해도 뭐 저 평안도 저 뭐 함경도 이러면서 서로 막 흉봐도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공평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반대해도 함흥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이런 남편은 최고로 잘해줘요. 이 함흥 여자들이. 시부모는 잘 안 해줘도 자기 남편한테도 그렇고 생활력이 강합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그 우리 그 개성 쪽에서 그 군부대 가족들 시집 오는 아줌마들 보면 함남도 쪽에서 많이 와요. 함남도 한복도 여자들이 나오는데 딱 식사만 끝나면 멍땅하게 다라에다가 그릇을 이고 나가서 반짝반짝하게 닦아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함흥 여자들이 살림잘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건 그쪽에서도 다 알아줘요. 평안도 여자들도 장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그 옆에 집에 평안도에서 시집온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아줌마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아무리 먹을 게 없고 해도 너무 태평스러워요. 네, 그 아주머니 이렇게 성격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너무 편안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편안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또 먹을 게 또 편안하게 있으면 또 생기더라고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뭐가 한 끼만 떨어진다 뭐 이러면 막 안절부절 어쩌니 막 이러고 머리 싸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점이 섞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칭찬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남전여비 사상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좀 하녀 취급하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 그때도 평양에서 좀 추방돼 온 사람인데 그 부부가 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 존칭어를 쓰는 건 저 북한에서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양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옆집 사람들은 맨날 싸우느라고 가구 부수고 여자가 막 맨발로 우리 집에 막 남편이 때린다고 쫓아오는데 그 아주머니는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라고 불러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현역 때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경상도 팀과 전라도 팀이 경기라면 지역 감정 싸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응원도 굉장히 막 정말 세게 하고
그 뭐랄까요 몸싸움까지 많이 일어날 정도인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스포츠가 엄연히 있으니까 함경도 평안도 막 붙이고 뭐 재밌겠다. 굉장하죠. 그거 있겠다. 그러니까 함경도 체육단, 더 체육단이 있잖아요. 평양시 체육단이. 그렇지. 그럼 그 리그전이거든. 더 대항전. 이게 다 프로축구도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하죠. 완전히 뭐 엄청나겠는데요? 예. 아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좀 지역 감정은 있는데요. 일단 그 리그전을 해서 예선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올라갈 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결승은 거의 평양하고 붙거든요. 그 평양하고 붙을 때는 일체 다 지방 사람을 또 응원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또 평양에 대한 시기 질투가 또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내수성도 있다는 거죠. 평양대 나머지. 하고 그 기후나 모든 환경을 놓고 볼 때 그쪽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도 있고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흥 사람들은 뭔가 하면 통이 커요. 네, 그래서 대국장도 크고 전차도 있고요. 무게도 전차라고 해서 평양에만 다니는 전차가 전국 지역의 총진이나 몇 개 도시밖에 안 다니거든요. 평양에 생기니까 함흥에서도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함경- 평양이 1차지요. 네, 그 다음에 저도? 함흥이. 근데 예전에 일종식에 이게 그 일본식으로 약간 다녔던 흔적도 있어요. 이거는. 평양 욕전을 아마 보시면 아시지만 두 번째로 가장 큰 욕전이 함흥에 있습니다. 함흥 욕전이 대규모로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이자 보시다시피 대국장도 평양 대국장 외에 함흥 대국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일 라이벌은 뭐냐면 뭐 대국장도 라이벌이지만 제가 봐서는 평양에 옥류관 있는 걸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이 함흥. 그래서 함흥에 신흥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80년대 초에 생겼을 거예요. 그게 신흥관을 어마어마하게 옥류관하고 똑같이 지어놨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해요. 네. 진짜 비슷하다. 근데 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나라에서 물냉면을 우리가 평양냉면이라고 그러고 비빔냉면을 함흥냉면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니 북한에서는 함흥냉면이라고 안 그럽니다 지금. 농마국수라고 하지. 신흥관에 가도 함흥냉면이라고 표말이 없어요. 농마국수. 평양은 메밀국수 그냥 냉면. 예. 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농마 지금. 그 국물 있어요. 국물. 냉면처럼 똑같이 물냉면도 있고 비빔냉면도 있고. 그러니까 메밀이냐, 메밀이냐 농마냐. 농말이냐. 저 함흥에서 만드는 신흥관 제가 자주 갔지만 신흥관에서 만드는 냉면에는 100% 메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다그 농마만 들어가요. 상당히 찔립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남한에서도 보면 함흥냉면파, 평양냉면파가 좀 나뉠 정도거든요.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요. 둘 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평양냉면 더 좋아하는데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게 더 인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나 황해도 이 앞지역 사람들은 이제 메밀로 한 그 평양냉면을 즐겨 먹고 함경도 지역에 가면 이제같이 소임줄보다 더 질기니까 그것이 상당히 그걸 또 싫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자가 많으니까 함흥 쪽에 함경도는 감자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가지고 감자가 여기서 조그마지 않고 진짜 그 대용단벌에 있는 감자 이만한 상당히 크고 그 이게 삶아도 가루가 막 푹푹 이러는 건 그러니까 농마가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 육수물 맛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육수. 다르죠. 예, 육수물도 다릅니다. 함경도 쪽에는 냉면 육수도 대개 이제 명태나 생선 육수를 많이 쓰고요. 예, 농말 바닷가 육수에. 쪽이니까. 이 평안도 지역에는 이제 그 사골, 뭐 소고기나 고기. 이런 걸로 이제 꽁 이런 걸 쓰는 거죠. 군대들끼리 서로 이제처럼 평양냉면이냐 함흥냉면이냐 막 이렇게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 함흥냉면이 질기고 더 맛있다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촌사람 함흥에 갔다가 이 골목 저 골목 돌다가 냉면집 들렸네. 아무리 깨물어도 안 잘라줘요. 얼마나 데워도 안 나와요. 냉면이요. 아이 참 무서워.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마가 너무 즐겨서 먹어도 다 한 그릇 다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 안 끊어진다는 얘기죠. 데워도 자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비슷한 리듬으로 우리나라도 냉면 노래가 있어요. 맞아, 있었어. 네. 그거 있잖아요.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값싸고 맛있는 냉면이요.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고 나 맛 좋다. 뭐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멜로디는 똑같아요. 네. 신기한 게 냉면이 함흥냉면은 농마국수에 찔기면 가위 갖다 주면 되잖아요. 가위를 안 줍니다. 가위가 일체 없어요. 원래 전통이다.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해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가 없으신 분들이 소화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냉면이 입에서 이빨과 이렇게 좀 이렇게 잘리겠지. 안 잘라준다니까.
모든 음식에 가위 쓰는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남한에 와가지고 제일 깜짝 놀란 것이 냉면 할 때도 가위 자르고 고기도 가위 자르고 김치도 가위 잘라. 아니, 뭐, 고기 큰거 하려면 어떻게 먹어요? 하긴 우리 다 먹는 한입 넣으면은 일단 다 먹을 때까지 대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말 시키지 마.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 북한에서 함흥냉면 먹어보면 힘들어서 마지막에 못 먹을 정도예요. 자, 오늘 지금 냉면 얘기다 보니까 냉면 드시고 싶으시죠? 이 정말. 밤에 10시 넘어서 냉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파는 것도 별로 없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세계 대결 준비했습니다. 예, 함흥냉면이냐 평양냉면이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